부부였다가 협의 이혼 중인 저희 의뢰인분과 상대 고소인, 하지만 홧김에 보낸 문자 한 통이 큰 문제를 일으키고 마는데요. 내가 갑자기 통매음 범죄자라뇨. 게임 채팅부터 1대1 대화까지 정말 다양한 통매음 사례가 있지만 초기 대응을 잘하면 충분히 누명을 벗고 무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통매음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어떤 범죄고 그 당사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과정을 모두 정리했습니다. 앞에서 한번 언급했지만 고소인과 저희 의뢰인분은 혼인신고까지 마친 부부 사이였으나 성격 차이 등으로 더 이상 함께할 수 없어서 혼인이 파탄나고 협의 이혼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의뢰인분은 본인 입장에서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았어요. 의뢰인분은 이혼 절차를 진행 중인데도 고소인으로부터 성관계 등을 수차례 요구받았고 고소인은 일반적인 상식 및 도덕에 어긋나는 요구를 계속 저희 의뢰인에게 해왔습니다. 심지어 대화 내용에 이런 것도 있었어요. 다른 남자랑 속관계 해보고 싶다. 이 말에 의뢰인분은 큰 충격을 받고 말죠. 어차피 이혼할 마당에 의뢰인분은 더 이상 이 사건에 관여하고 싶지 않고 원만하게 이혼을 하고 싶어 일체 비난이나 항의 등을 하지 않았는데요. 그런데 숙려 기간 중 하나의 사건이 발생합니다. 고소인의 모친이 의뢰인의 가족에게 전화를 해서 일방적으로 화를 내며 전화를 끄는 거죠. 자신의 가족을 건드리는 것까지는 도저히 참을 수 없고 너무나도 큰 화가 나서 이 사건의 발단이 되는 문자를 보내게 됩니다. 문자 내용은 협의 이혼 중에도 다른 남자와 성관계한 것에 대한 지적이었는데요. 그동안 상황을 다 떠나서 고소인이 통매음으로 의뢰인분을 고소했기 때문에 대응을 하고자 저희를 찾아오게 된 거죠. 저는 아내에게 너무 화가 나서 보냈던 문자로 통매음 혐의를 받았던 저희 의뢰인. 그런데 통매음이라고 하는 제목은 요즘 많이들 언급되는데 이게 정확히 어떤 죄인지 잘 모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이게 9글자라 줄여서 흔히 통매음이라고 하는데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적용받는 성범죄에 해당됩니다. 이 제목으로 실형을 선고받게 되면 다른 성범죄와 동일하게 저번에 다른 영상에서 다뤘던 것처럼 처벌과 별개로 교육을 받는다든지 신상 공개가 된다든지 할 수 있죠. 그리고 통매음 혐의를 받고 있다면 정말 빨리 변호인도 선임하고 신중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통매음은 통신 매체를 이용해서 음란한 행위를 하면 처벌받는 건가? 이렇게 보면 되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자기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 매체를 통해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킨 경우에 또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 도달하게 한 경우에도 처벌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이 사건을 비롯해 다양한 경우가 있겠지만 특히 요즘 젊은 친구들이 게임에서 시비가 붙어서 댓글로 막 싸우다가 종종 통매음으로 고소하거나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벌 수위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결코 가볍지 않아서 조금이라도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무죄를 주장하고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희는 이 사건을 경찰 수사 단계에서 무혐의 불송치를 받았습니다. 물론 통매음도 성범죄에 해당하는 만큼 신중하게 접근하고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되는데요. 저희 의뢰인이 했던 문자 내용으로 과연 통매음이라는 것이 성립할 수 있었을까요? 통매음이 성립하려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만 이 문자는 사회 통념상 이해할 수 없는 잘못된 행동을 지적하는 문자였는데요. 이를 통해서 성적 욕망을 얻을 수 있지 않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운영하는 성범죄 전담팀은 사안의 경위부터 시작해서 단편적인 사건이 일어난 순간이 아닌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관계 및 정황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입증하는 데 주력했고 고소인에게 분노감을 표출한 것임을 강력하게 주장했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것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목적이 아니고 고소인에게 분노감을 표출할 목적으로 보낸 문자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한 전 아내가 예전에 의뢰인 본인과 이런 얘기를 나눴음을 입증하였습니다. 통화 녹취록, 카카오톡 대화 등을 함께 제출했고 결국 이 문자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정도는 아니라는 저희가 판례 등을 다 제출해서 결국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내가 어떠한 사유로든 통매음으로 신고를 당했어요. 이렇게 된 경우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게 좋을까요? 앞에서 얘기했지만 통매음은 명예훼손이 아니에요. 성범죄입니다. 만약 실형을 선고받고 보안처분 등으로 제한까지 받게 된다면 일상생활을 하기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노선을 통해 대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혐의를 인정하고 기소유예를 받거나 두 번째,
무죄를 받거나 기소유예를 받으면 신상공개라든지 이런 보안 처분은 피할 수 있는 건가요? 맞습니다. 기소유예도 혐의 인정하시는 거지만 별도의 처벌하지 않겠다는 뜻이므로 형사처분이나 보안처분, 행정처분을 받지 않습니다. 당연히 전과 기록도 안 생깁니다. 선처를 받아 기소유예 판결을 받기 위해서는 피해자와 합의도 가장 중요하고요. 또한 내가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않겠다는 반성하는 태도를 최대한 보여야 합니다. 그렇지만 기소유예든 무죄든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결국 사건 경위서부터 일을 하게 된 계기 등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사건을 대응해야 합니다. 통매음이란 제목이 워낙 폭넓게 적용되고 있잖아요. 요즘은 통신매체 이용한 음란죄로 고소하겠다는 협박을 통해 합의금을 뜯는 통매음 헌터도 성행하고 있고, 게임에서 다투다가 고소당하는 경우가 있어서 롤매음, 게임매음으로 불리기도 하더라고요. 통매음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어 생긴 궁금점이나 그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많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지금까지 로맨즈의 남성준 변호사 신학범 변호사였고요. 영상 잘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